보자. 이제 4점짜리만 제가 풀어드릴 텐데, 지금 위에 보면 정답률도 있고요. 그 문제 옆에 보면 유사문항들이 있어요. 그 유사문항들이 지금 9번 같은 경우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9번이 올해 수능 특강 거기에 적혀 있죠. 91페이지 예제 3번과 문제가 똑같아요. 근데 이런 모양의 기출들은 꽤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봤을 겁니다. 근데 확실히 수열이라는 게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파트여서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40%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도 미적기와 확통에 따라서 정답률이 완전히 다른데 그걸 그냥 선생님이 평균 낸 거예요. 평균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제 9번을 보시면 보세요. 얘는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형태죠. 시그마 K가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2K-1에다가 AK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얘가 n제곱 더하기 2n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거를 만족시킬 때 다음 결과를 구해보세요 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거를 보면 얘가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수능은 이런 형태로 출제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원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수능은 그냥 기본 형태의 등차수열을 출제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딱 이런 꼴일 거고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SN에서 SN-를 빼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상태에서 무슨 식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일반항 2n-1에다가 a의 n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항은 n번째 항은 얘 그냥 바로 일반항 구합니다. 최고차항 계수에다 몇 배 하면 되는 거죠? 2배 하면 2n 될 거고요. 여기 1 집어넣은 결과랑 여기 1 집어넣은 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1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넣으셔야 되죠. 왜? 등차수열 합이니까 실제 이 전체가 등차수열일 거야. 이 전체가 등차수열일 겁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BK 같은 거로 치환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BK로 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출 분석하면서 제가 기본편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풀이니까.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뭐겠어? 얘랑 자리 바꾸면 여기서 바로 AN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그럼 AN은 2n-1에다가 2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 이게 AN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 가지고 두 개를 물어본 거죠. 뭐예요? 먼저 등차수열의 일반항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 축차 대합형, 시그마의 가장 기본 형태. 즉 얘는 더해서 규칙이 발견되는 모양 꼴이니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가 있도록 만들자야.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를 뜨는 방법은 뭐일까요? 부분, 분수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시그마 n이 1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n이니까 얘에서 얘 빼면 2분의 1 밖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1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되고 1부터 차곡차곡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차곡차곡 대입하면 2분의 1 될 거고요. 1 집어넣으면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나갈 테니까 쭉 사라질 거고요. 그냥 써볼까요?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들어가서 쭉 나갑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는 몇 대입니다?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고 알아서 차례차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남는 거는 2분의 1에다가 1 빼기 21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라서 21분의 20, 2로 나누면 21분의 10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우리는 뭐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봐요.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사관학교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 난이도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뭐 하면 되니? 상수항 추가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즉 여기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를 똑같이 선택하게 해주고 그냥 시그마 n이 몇 서부터? k가 1서부터 n까지 2k 플러스 1에다가 2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k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결과가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 이렇게 주면 됩니다. 보통은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루게 출제하는 게 수능이라면
경사관 쪽에서는 당연히 뭐다? 지금과 같이 상수항을 띡 줘서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를 이루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러면 난이도가 저절로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A는 어떻게 쳐야 돼? 늦은데 A에는 어차피 이게 통치 하나의 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통치 하나의 수열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 상수항은 어디에만 영향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항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3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2n 마이너스 1에다가 a의 n분의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이 결과는 몇 되는 거죠? 그냥 2n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뒤에 3이 나오건 안 나오건 그냥 2n 플러스 쓰시면 되고 얘는 대신 n이 몇보다 커나 같다로 출발하는 거야? 2보다 커나 같다로 출발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은요?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항은 그냥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니까 n에 1 집어넣으면 1 들어간 건 결과적으로 몇 되는 거죠? a분의 1입니다. 그쵸? 그럼 첫 번째 항은 a분의 1은 a1분의 1은 여기에 1, 2를 들어가면 몇 나오게 되는 거죠? 6 나오게 돼서 결론은 a에는 몇이 나오더라? 6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몇 번째 항부터 여러분들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를 이루는 모양꼴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AN이라는 수열이 자리 바꾸면 2n-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이건 n이 몇보다 커나 같다, 2보다 커나 같다고.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몇 대 버립니다. 6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부분문수로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는 몇 번째 항부터 부분문수를 사용할 수 있겠어? 두 번째 항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지금 이제 이 문제 그대로 출제를 하더라도 시그마 n이 몇 서부터? 1서부터 10까지 an입니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 첫 번째 항 6분의 1은 별도로 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몇 서부터? 2서부터 10까지 얘는 2n-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라고 들어가고 얘만 부분문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풀이법을 택하셔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사관학교 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쵸? 그래서 같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수능특강의 변형 문제인데 난이도를 높이는 가장 편한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수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수항을 그대로 살려둔다. 두 번째 항부터 등차다. 두 번째 항부터 등비다. 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어디에서 많이 쓴다고요? 경찰대랑 사관학교. 특히나 사관학교 같은 이런 곳에서는 잘 내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여러분들 계산이야 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처럼 이 9번 문제는 수능특강 변형이 된 문제이면서도 지금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 넘겨보시면 이제 옆에 10번이에요. 10번. 이 10번 문제가 우선은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없이 그냥 넓이의 차죠. 그러니까 넓이의 차라는 게 지금 fx라고 하는 이 결과가 k가 되고요. x가 되고 x-2, x-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공합계도 아예 그래프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아래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x축이 있죠. 얘가 a가 되고 얘가 b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얘 근은 0이고요. 얘 근은 2가 되고 얘 근은 3입니다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근데 a 넓이에서 b 넓이를 뺀 게 몇일까? a 넓이에서 b 넓이를 뺀 게 3입니다라고 주어진다고요. 근데 보통은 미적분을 택한 친구들은 이게 미적분에서는 더더욱 많이 보이는 패턴이긴 한데 넓이에 뭐를 물어보지? 차를 물어봐요. 그럼 넓이의 차를 물어보면 여기서 A 넓이 구하고 B 넓이 각자 구해서 이거를 뺄까요? 이렇게 택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굉장한 시간 로스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뭐일까? 한 번에 접근하면 되는 거지. 왜? 정적분의 기본 정의가 뭐야?
x축 아래에 있는 놈은 뭐로 구해주고 저절로 마이너스로 구해주고 x축 위에 있는 놈은 저절로 뭐로 구해주죠? 양수로 구해주는 거라서 그냥 a-b가 3이라는 얘기는 그냥 a 빼기 b라고 하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 인테그랄 몇 서부터 몇 까지? 0서부터 3까지 k에다가 x, x-2 x-3 dx 이렇게 되고 이 결과가 몇입니다? 3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식 하나, 미지수 하나 그냥 우리는 바로 누구를 구할 수 있어?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분수식이 나와서 계산이 좀 더럽거든요. 근데 더러운데 이게 3이고요. 고맙게도 3으로 적분하는 거라서 약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전개해 보면 얘 k가 될 거고요. 밖으로 빠지고 0부터 3까지 얘 전개하면 몇 될까? x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되고 이 결과가 몇 대 버리는 거지? 3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거 그냥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 계산하면 k 우선 밖으로 뺀 상태에서 얘 몇 되는 거죠? 4분의 1에 x의 몇 제곱?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에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몇 대 버리죠? 3에다가 x의 제곱 되고 여기에 0서부터 3까지가 되고 3입니다 라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3 집어넣으면 끝나요. 근데 3 집어넣는데 얘 3 집어넣으면 k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얘 4분의 몇 되는 거죠? 81인데 어차피 이쪽 3이랑 이쪽 3을 다 하나씩 약분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몇 될까? 그냥 80이라고 먼저 쓸까요? 80을 쓰고요. 얘 3 들어가면 27인데 몇 되는 거죠? 5 곱하기 그냥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몇이 되는 거죠? 27이 되고 이 결과가 3입니다라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냥 쭉 통분해서 또는 4 곱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누구로 나눌까? 3으로 나눕니다. 다 3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4분의 몇 나오죠? 27 나오게 될 거고요. 얘 3으로 나누면 몇 되는 거니? 얘 15가 되나요? 3으로 나누면 27에서 얘 9죠. 9, 5, 45니까 얘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몇 되는 거지? 9가 돼서 얘 1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결론은 몇 나오게 될까요? 얘 마이너스 6이죠. 그럼 마이너스 6이면 얘는 4분의 몇 나오는 거지? 4분의 24가 나오게 될 거고 얘가 4분의 3이 돼서 k는 몇입니다? 3분의 4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20번 문제도 똑같은 적분 문제인데 계산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계산 더러운 거는 적분의 기본이니까 이 정도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풀이법은 이겁니다. 혹시나 이거 넓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이거 수투 수업하면서 강조했고요. 이게 수능에서 쓸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관학교나 경찰대 같은 곳에서는 이 공식을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그냥 뭐예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뺄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주어졌다면 이거 적분 따로 해야 되고 이거 적분 따로 해야 되거든요. 다 따로따로 해야 돼. 그럼 그 따로따로 할 때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 근데 적분을 해도 되지만 제가 이거는 정리를 해드렸다고요. 뭐냐 하면 이렇게 3차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x축이 있어. 얘가 알파입니다. 얘가 베타고요. 얘가 감마예요. 이렇게. 얘가 fx가 ax의 세제곱 이렇게 나간다고 칩시다. 최고점 계수가 a예요. 그러면 여기 넓이를 a라고 두고 똑같이 이 넓이를 뭐라고 뒀을 때? b라고 뒀을 때 a와 b의 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게 그때 설명드린 건 이거였습니다. a라고 하는 그럼 넓이는 뭐가 되나요? 라고 하면 a라고 하는 넓이는 이 넓이니까 6분의 최고참 계수 a에다가 6분의 최고참 계수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몇 제곱 되더라? 세제곱 됩니다. 그냥 포물선 공식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포물선 공식과 동일한데 문제는 뭐였었지? 원래는 2차식의 그림이었다가 여기에 누가 1차식이 곱해져서 이 놈이 3차 그래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3차 그래프는 2차와 1차의 곱입니다. 그렇게 표현돼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이게 곱해짐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 원래 극소값, 포물선이었으면 딱 중앙이 극소값인데, 극대값, 극소값인데, 극값인데 이게 곱해짐으로써 축이 틀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틀어진 양만큼을 이 감마가 보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마에서
이 뺀 근을 가지고 만든 알파 플러스 베타. 다시 이 두 개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이게 넓이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수능에서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 가서 이 공식을 쓸 일은 없지만 특수대학 쪽에서는 이게 쓸 만한 경우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B는요 라고 얘기하면 B는 똑같겠죠. 그럼 6분의 최고차계수 A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넓이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포물성 써버리게 되면 6분의 최고차계수에다가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몇 제곱 되는 거죠? 세제곱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제 뭐가 되겠어? 얘 이번에는 2개 더해서 2로 나누겠죠. 근데 얘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알파보다 크니까 2분의 이번에는 베타 플러스 감마가 앞에 있고 여기서 누구를 빼버리더라? 알파를 빼버려서 이렇게 써버리면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저희 이제 제가 가르쳤던 재수생들 중에는 이렇게 풀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뭐 공식이니까 이 두 가지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지금 얘는 고맙게도 하나는 0이고 2하고 3이니까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10번을 풀어나갔어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차에 관련된 해석은 그냥 한 번에 쭉 뭐 해버리면 되더라? 적분해버리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번이 정답률도 높았죠? 10번은 정답률이 55%나 됐었는데 9번은 정답률이 4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11번도 뭐 정답률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높죠. 11번도 참. 근데 이 11번도 되게 생소했던 문제였던 게 이렇게 도형에 관련된 극한 문제는 실제 평가원이 출제한 적은 거의 7, 8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 패턴을 출제한 적이 꽤 많거든요. 교육청은 불과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여러분들 본적자를 보시면 유사문항 해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도형의 0분의 극한을 교육청은 낸 적이 있어요. 근데 평가원은 잘 안 냈거든요. 그래서 사관학교 시험도 잘 안 냈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6평처럼 이런 문제를 띡 내버리게 되면 사관학교 시험에서도 이제 도형적인 극한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하고, 이 문제는 뭐죠? 요번에 수능 특강에 레벨 3에 있었던 문제를 변형한 겁니다. 거기에 딱 여러분들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얘는 뭐 방법은 없어요. 실제 나오면 그냥 주어진 문제 조건대로 열심히 뭐 하면 되겠어? 좌표 설정해서 푸시면 됩니다. 뭐죠? 제가 말씀드린 해석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11번은 이렇게 포물선 있죠? 포물선 있고요. 이게 포물선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얘가 y = etx-1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그냥 P점 좌표를 줘도 되는데 4점짜리를 올리기 위해서 이 조건을 준 거죠. 뭐예요? 이 직선과 이 곡선 위에,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무슨 값이 되도록 하자? 최소값이 되도록 하지. 그럼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점의 위치는 당연히 뭐겠어요? 평행일 때입니다. 그쵸? 왜? 얘 놈 자체가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쭉 이동해서 얘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요 점이 만들어지면 그 점이 결과적으로 P점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뭐겠어? 미분해서 얘 기울기 몇 t가 되게 하는 2t가 되게 하는 점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이 문제 이제 당연히 y는 몇이라고 돼 있어요? x의 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 미분하면 y'은 몇 x가 될까요? 2x가 되고요. 기울기가 2t니까 얘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평행한 직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리가 최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t는 몇이어야 될까? 아니, p는 x좌표는 몇이어야 될까? t입니다. 그쵸? 얘가 t가 들어가야 이 t, d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기울기가 바뀔 때 이 점도 같이 바뀔 텐데 그 P점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더라? t 콤마 t제곱으로 결정됩니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이거 문제는 괜찮게 만든 겁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이 점 좌표가 이제 뭐가 되더라? t 콤마 t제곱의 p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죠. 뭐예요? 요 t, t제곱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P점을 지나면서 누구와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Q점이라고 하지. 이럴 때 PQ 길이를 1 빼기 T에서 뺀 걸로 1 빼기 T분의 PQ의 길이의 극한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철저한 해석계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냥 좌표 설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P점 좌표 찾았고요. 누구만 찾으면 될까? Q점 좌표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Q점 좌표는 이 파란색의 직선 방정식은 원점과 T, T를 지나니까 이 파란색 직선 방정식은 뭐가 돼버릴까? Y는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TX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Y = TX고요. 이 직선과의 교점이에요. 그럼 교점이니까 두 개를 서로 뭐하다고 두면 같다라고 두면 ET X-1이 TX라고 주어지고요. 넘기면 TX가 1이니까 X는 몇 나오는 거죠? T분의 1 나오죠. 따라서 Q점 좌표도 찾았습니다. Q점 좌표는 T분의 1, 몇 나옵니다? 1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T분의 1 집어넣으면. 그러면 P점과 Q점을 완벽하게 구했으니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할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그냥 찾아 나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버리게 되면 PQ라고 하는 이 길이는 빼는 거죠. 그럼 빼버리게 되면 T-T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의 루트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분자로 올라갈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계산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그리고 이제 식이 들어가겠죠. 1 빼기 T에다가 1 빼기 T분의 이 루트가 들어갑니다. 밑에가 좀 들어갈까요? 1 마이너스로 갈 때 1 빼기 T분의 그리고 얘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통분해서 들어갈게요. 그럼 얘는 T제곱에다가 그냥 각자 제곱 들어갈게요. T분의 T 빼기 1일 거고요. 얘 들어가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의 루트입니다. 라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공통인수가 누구죠? T제곱 마이너스 1이 공통인수니까 밖으로 빠지거든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공통인수가 밖으로 빠지면 절대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절대값 나오면 이제 이 식은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여기 1 빼기 T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루트에다가 T제곱분의 1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0분의 0꼴의 기본 계산이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겠죠. 근데 이제 절대값을 벗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절대값 벗기는 방법은 뭐겠어? 1보다 좀 작은 값이 들어가면 이 결과 양순이 음순이 얘 음수입니다. 그쵸? 그 음수니까 얘 바뀌어서 나올 거고 그럼 얘는 리미트 T가 몇 대입니다. 1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얘는 1 빼기 T 그 다음에 1 플러스 T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1 빼기 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얘는 이쪽으로 뺍시다. 루트에다가 몇 대 버리죠? T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요게 이제 이 극한 결과예요. 그럼 이제 다 됐네요. 0으로 가는 인수들 약분시켜버리고 1 집어넣으면 몇 나오게 되는 거죠? 얘 2가 될 거고요. 1 들어가면 2루트 2입니다. 라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이죠. 그냥 아주 심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값도 해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물어본 거는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은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도형적인 극한에 관련된 해석들도 신경을 좀 써놓을 필요성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12번이에요. 이거 12번 문제가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가원이 난이도를 중간에 확 어렵게 만드는 파트가 12번, 13번 중에 결정될 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사관학교 시험은 12번에서 어려울 겁니다. 작년도 그랬고요.
그래서 12번에서 문제가 안 풀리면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이거 못 풀면 뒤에 문제 또 다 못 풀겠네라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정답률 보셔도 알잖아요. 14번 정답률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 못 풀면 바로 패스하시고 뒤에 거 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선제압이거든요. 아까 그랬잖아. 선택 과목도 28번이 제일 어려웠던 이유가 아니 28번 못 풀면 뒤에 거 다 못 푸는데 28번 낑낑대고 있다가 시간 다 지나가서 뒤에 거 봤더니 뒤에 거 문제가 너무 쉬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바로바로 패스하시면 돼요. 바로바로.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냥 농담이면서 전략을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금 파이널 준비하면서 기출 분석할 때 제가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책자로 항상 만들어주잖아요. 이 책자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제가 매번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약간 사기치는 건 맞는데요. 기선제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관학교 시험은 한 페이지의 문제가 뒤로 가면 한 문제씩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 재수생들 그 얘기해요. 선생님이 재수생들을 워낙 많이 가르쳐 보니까 수학 문제 풀 때 장수가 제일 두껍거든요. 당연히 제일 두껍겠죠. 근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무슨 문제를 푸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문제 푸느라고 정신없거든. 근데 귀는 열려 있잖아. 그럼 뭐가 들릴까? 이 옆에서 자꾸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야. 뭐야? 쟤는 벌써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 난 아직도 여기 장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게 되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잖아.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그냥 막 넘기십시오. 그래서 그냥 막 넘겨요. 그리고 이제 뒤에 딴 애들한테 먼저 기선제압을 하는 거지. 그냥 넘기십시오. 일정한 주기대로 시간 되면 이제 넘겨요. 풀리 안 오는데. 그리고 다시 넘어올 때는 소리 안 나게 조심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앞에 걸 문제 풀고 있지만 실제는 되게 뒤에 걸 문제 풀고 있는 것처럼 전략을 짜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분명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패스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12번도 보세요. 12번인데 이거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거든요. 이거 12번 정답률이 36%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 근데 14번은 정답률이 우리 지금 보시면 몇 퍼센트니? 이게 거의 43%, 거의 반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번이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았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렵게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우선 보시면 봐보세요. 12번은 A2가 마이너스 4래요. A2가 마이너스 4고요. 그리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BN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 BN은 A의 N 플러스 A의 N 플러스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면 당연히 들어야 될 생각이 뭘까? 두 개의 등차 수열을 더했네? 그러면 BN도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같은 등차 수열, 이웃한 두 항을 더한 거라서 얘 등차 수열의 공차가 D면 BN도 등차 수열인데 얘 공차는 몇 D가 나오죠? 2D가 나옵니다. 그쵸? 이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직접 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럼 봐봐. 이거 A란 집합이야. B란 집합이에요. 이것도 제가 수업하면서 강조했었죠. 작년부터 변별력을 위해서 계속 무슨 표현법을 사용한다? 집합 표현법을 사용한다. 그럼 여기서도 그냥 집합 표현법이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A란 집합은 이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를 나열한 거야. 그럼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면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니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일 거고 그 다음에 몇 되는 거죠? 마이너스 4 플러스 D일 거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D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3D입니다. 라고 주어지고 이렇게 다섯 개가 A집합에 나열됩니다. 그럼 B집합은 연속한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게 B집합이에요. 그럼 B집합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얘는 공차가 2D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2D를 더하는 거라서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D죠. 여기다 2 더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D입니다가 나오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또 얘랑 얘랑 더하면 몇 되는 거죠?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됩니다. 근데 공차가 2D니까 굳이 이렇게 더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나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몇 D? 7D. 마이너스 8 플러스 몇 D? 아니다. 5D, 7D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다섯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이 집합에서
교집합이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같은 애가 3개만 존재한대. 그럼 여기서 아니 다 미지수 D로 되어 있는데 3개가 뭐가 같아? 이거 3개랑 이거 3개 같을 수도 있고 이거 3개랑 이거 3개 같을 수 있고 이거 어떻게 찾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드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뭐가 다르지?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다는 게 얘는 공차가 D잖아요. 한 칸씩 커집니다. 얘는 몇 칸씩 커지지? 2칸씩 커져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얘 2칸 갈 때 얘는 몇 칸만 가면 돼요? 한 칸만 가면 돼. 그잖아. 그러니까는 절대 이렇게 3개랑 이렇게 3개가 같을 수 없어. 붙어있는 개수 3개가 같으면 말도 안 됩니다. 왜? 공차가 빵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잖아. 등차수열인데 얘는 한 칸씩 가고요. 얘는 2칸씩 커진단 말이야. 그럼 한 칸씩 2칸씩 커지는데 당연히 이웃한 3개형이 같아질 수는 없죠.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건 우선 첫 번째 뭐냐면 이거 공차가 양수일 때랑 공차가 음수일 때로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공차가 음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리셔서 바로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얘 공차가 음수면 어떡하지? 보기를 보면 공차가 양수일 것 같거든요. 1, 2, 3, 4, 5번의 번호 보면 다 양수로 되어 있고 꽤 큰 숫자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실전에서는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공차가 음수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얘 첫 번째 항이에요. 얘 비수열의 첫 번째 항이야. 근데 얘가 A의 첫 번째 항보다 몇 만큼 작죠? 4만큼 작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그냥 이걸 그래프로 볼게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첫 번째 항이 있고요. 여기 4만큼 작은 곳에 B1이 있습니다. 이게 A1이고요. 이게 B1입니다. 근데 공차가 만약에 뭐라면 음수라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D고요. 얘는 2D입니다. 마이너스 D입니다.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예요. 공차가 음수라고 쳤을 때. 그러면 얘가 훨씬 빨리 작아지고요. 얘는 그거보다 천천히 작아집니다. 이게 기울기가 2배 빠르다고요. 그럼 2배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놈이 값이 찍히면서 얘랑 똑같은 함수값을 갖게 하는 게 3개가 나오게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절대 없어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공차는 양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캐치한 친구들은 바로 이걸 캐치했을 거야. 이거는 솔직히 공차의 음양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서 바로 학생들이 뭘 판단해 드리냐면 이거 얘 공차 D고 얘 공차 2D니까 얘가 한 칸 커질 때는 2칸씩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2칸씩 커지는데 서로 뭐 하려면 같으려면 A라는 집합은 얘만 나와야 된다라는 걸 캐치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당연하죠. 왜 그러겠어? 아까 뭐라 그랬어? 얘 2칸 커질 때 한 칸 커진다고요. 근데 얘가 누군가랑 여기서 똑같은 애가 있다면 얘 2칸 커질 때 한 칸 커지는 것 같아야 돼요. 그럼 또 얘 2칸 커질 때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미 원소 개수가 5개니까 3개를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3개를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려면 얘는 오로지 첫 번째, 5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이 5번째 이 항이 여기에 누군가랑 같아야 됩니다. 누군가랑. 그럼 얘 누군가랑 같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얘랑은 같아질 수 없거든요. 그잖아. 그럼 얘랑 같아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4차이가 났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2칸 건너뛸 때 얘는 한 칸씩 건너뛰는 거니까 이 누구와 3개와 얘랑 연속한 3개 같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공차의 개념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공차의 개념이랑 이게 등차수에 대한 개념이 헷갈리면 이거 뭐야? 이거 어떤 걸 매칭시켜서 교집합의 3개라는 걸 찾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았던 거죠. 그럼 이렇게 된 케이스가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겠어? 두 번째 케이스는 얘 첫 번째 항과 누가 똑같으면 될까요? 얘랑 똑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속한 3개랑 그 다음에 이 건너뛴 3개가 뭐 하면 되더라? 같으면 되더라?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그렇죠? 왜? 공차가 D인 거와 공차가 2D인 거에 여러분들 뭐다? 차이만 보시면 되는 거죠. 얘 2칸 커질 때는 한 칸만 커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 문제는. 그럼 따라서
보다시피 뭐겠어? 첫 번째 케이스는 얘랑 똑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빼기 d가 몇 대 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8 플러스 d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요. 그럼 얘 넘기면 2d가 4가 되는 거니까 이때 d는 몇 나오게 되죠?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얘랑 같다라고 놓기 때문에 얘는 저절로 얘와 얘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라 그랬었어요? 얘와 얘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8 플러스 몇 d입니다? 3d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얘 넘어가면 4d가 4가 되는 거라서 d가 1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공차가 1이면 이때는 똑같이 이놈과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돼서 교집합 개수가 몇 개가 나왔다? 3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 공차 2고요. 얘 공차 1입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항 찾고 들어가시면 안 되죠. 우리는 몇 번째 항 찾는 거야? 20번째 항 찾는 거니까 이 20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 기준으로 쓰면 몇이 되더라? 18d입니다. 라고 쓸 수 있죠. 우리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썼을 때 n-1d고요. 두 번째 항 기준으로 쓰면 n-2d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몇 되는 거죠? 18 곱하기 2가 되면 36에서 4 빼면 32가 답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첫 번째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20번째 항은 이번에 몇 되겠어? A의 2 마이너스 4 플러스 18 곱하기 1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라서 얘는 14입니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하게 되면 몇이 정답? 46이 정답이라고 여러분들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야? 만약에 사관학교 시험에서 문제를 변형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변형이 될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까지 추가해요. 그럼 얘도 등차 수열이야. 근데 얘는 공차가 몇이 돼요? 3D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3칸 커질 때, 얘 3칸 커질 때, 얘 1칸 커집니다. 맞나요? 그럼 이번에는 교집합이 3개의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절대 못 만들어집니다. 맞죠? 왜?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얘와 그 다음에 하나, 둘 건너뛰어서 얘랑 같아져서 얘는 교집합 개수가 맥스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굉장히 괜찮은 문제고요. 응용도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수열이란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노가다도 있어야 되고 논리력도 따져야 되고 꽤 많은 것들을 물어보는 이 챕터라서 수열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딱 개념만 세워져 있다면 생각보다 또 쉽게 해석 가능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13번이에요. 어, 13번을 보면 이제 사관학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될 게 뭐일까? 작년 사관 시험은 빈칸 채우기 문제가 삼각함수의 빈칸이었거든요. 증명 문제였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은 그게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6월 평가원도 그냥 도형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럼 올해 사관학교 시험도 증명 문제로 낼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도형적인 해석이 좀 더 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답률이 2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렇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차곡차곡 사용하면 그냥 답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삼각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왜 그렇죠? 문제가 어떤 풀이법이 최적화된 풀이법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조선을 그어서 원주각, 중심각도 써야 되고 할선 정리도 써야 되고 중등도형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풀이법이 많아서 접근법이 많아서 어떤 거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접근하는지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림이 너무 복잡해. 그리고 그림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건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럼 이 조건을 되게 많이 준 결과를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사용해서 뽑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냥 하나의 풀이법 가지고 쭉 풀리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얘는 보시면 이제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원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얘가 A, B, C, D가 되고요. A, B, C,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1, P2가 되고요. 이렇게 연결한 걸 P1이 되고 얘가 P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걸 Q1, Q2라고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정보가 엄청나게 많죠. 이 BC 길이가 3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D 길이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누구는 요 각도입니다. 코사인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래요. 그리고 각도 A는 각 A는 뭐보다 큽니다. 2분의 8보다 큽니다. 둔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2래요. 지름의 길이의 비가 1대 2입니다도 줬어요. 얘가 1대 2입니다도 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죠? P1, P2. P1, P2분의 P1, P2 대 Q1, Q2의 비가 Q2의 비가 뭐더라? 3대 5루트 2입니다. 라고 주어져요.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출발해요. 그리고 삼각형 넓이 하나 더 줬네. ABD가 2라고 주어져요. 이럴 때 우리는 무슨 길이 구해봐? 이 길이와 이 길이 쓰면 알파라고 둘게요. 이 길이를 알파라고 두고요. 이 길이를 베타라고 두면 알파 더하기 베타 값 구해보세요. 이게 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제가 봤을 땐 정답률이 20%밖에 안 나온 이유는 그냥 문제의 그림도 더럽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다른 문제 풀다가 이거를 못 푼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근데 얘는 우선 보세요. 얘랑 얘 더한 걸 구하지. 근데 먼저 뭐를 줬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줬습니다. ABD의 넓이를. 이 넓이를 줬어요. 그럼 이 넓이를 줬으면 당연히 우리가 써야 될 건 뭘까? 2분의 1 AB sin 세타일 겁니다. 맞나요? 그럼 먼저 우리가 얘 넓이가 2라고 줬으니 얘는 2분의 1에다가 알파 베타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몇 대 버리는 거죠? sin A라구나 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럼 어쨌든 우리는 알파 베타의 관계식을 뽑아내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관계식을 뽑아내는데 얘를 구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A를 알아야 돼. A. 그잖아. 그럼 이제 A를 뭐로 구할 거냐? 근데 A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보다시피 이 각도거든요. 근데 이 각도가 요 삼각형에서 P1, P2와 Q1, Q2의 비율을 줬어요. 그리고 이 내접해 있는, 그러니까 외접이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비도 줬어. 그럼 여기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생각이 뭐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사인 법칙이 바로 떠올라야 되죠.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보세요. 잘 봐. 사인 A분의 P1, Q1입니다. 사인 A분의 P1, Q1. P1, P2죠. sin A분의 P1, P2가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R1입니다. 이 조그만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둘게요. 그 다음엔 저기 밑에 있는 큰 원의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 sin C분의 몇이 되는 거죠? Q1, Q2라고 주어지는 걸 우리가 이 R2라고 둘게요. 이렇게. 큰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둡시다. 그럼 이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 두 개의 식을 이렇게 그냥 분수식으로 만들어요. 분수식. 그럼 분수식 만들면 이 분모 역수치에서 곱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sin A분의 몇 대죠? P1, P2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Q1, Q2가 되고요. 이거분의 몇 대죠? sin C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냥 바로 몇이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쵸? 왜? 어차피 이 지름과 이 지름의 비가 문제에서 몇 대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1대 2라고 되어 있잖아. 그냥 이게 2분의 1입니다. 바로. 근데 여기에서 또 완전 땡큐게 누구야?
Q1, Q2분의 P1, P2입니다. Q1, Q2분의 P1, P2는 5루트 2분의 3입니다. 그쵸? 그럼 얘의 비율도, 얘와 얘의 비율도 5루트 2분의 3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다 구해지는 거야. 여기서 sin A분의 sin C에다가 5루트 2분의 3이라고 하는 경우가 2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누구만 구하면 돼? sin C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코사인 C를 줬습니다. 그럼 코사인 C를 줬으니까 이 코사인 C에서, 이건 지울게요. 둔각이니까 코사인 C에서 우리는 누구를 구해낼 수 있어요? sin C를 구해낼 수 있고 sin C는 3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3분의 2 루트 2. 그럼 이제 다 됐죠? sin C도 3분의 2 루트 2가 들어갑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sin A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sin C는 3분의 2 루트 2, 그 다음에 곱하기 5 루트 2분의 3, 그 다음에 얘 결과가 2분의 1입니다. 라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3하고 3 약분되고 2하고 2 약분되고 나면 이 결과 이쪽으로 곱하면 그냥 이쪽으로 곱하고 1로 곱해버릴까요? 5분의 몇 나오죠? 4가 나옵니다. 그쵸? 따라서 sin A는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서 합시다. sin A는 5분의 4가 나옵니다. 그럼 sin A가 5분의 4니까 코사인 A는 몇 나오게 될까요? 5분의 3인데 둔각이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그냥 차곡차곡 써서 사인 법칙 쓰고 해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구했어? 다 구했잖아. 사인과 사인 A와 사인 C를 다 구했거든요. 코사인 A와 코사인 C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건 뭐일까? 여기서 사인 A 5분의 4 들어가요. 그럼 여기 5분의 4 들어가면 결론은 5분의 4면 5분의 2죠. 약분시키면 알파, 베타는 몇 나오게 될까요? 알파랑 베타 곱한 건 5입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하나씩 구했어. 근데 우리는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더한 걸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한 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길이와 이 놈과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써야 될 거 아직 안 쓴 조건이 뭐예요? 아직 우리는 여기서 이 길이가 3이 나와. 이 길이가 2라는 조건 아예 안 썼거든요. 그럼 이제 이 길이 3이다. 이 길이 2다라는 것도 써먹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이 각도에 우리는 코사인도 알고 있고요. 이 각도에 코사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훈련해서 알고 있는 기본식이죠. 뭐죠? 양쪽 삼각형에 뭘 사용하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 BD를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을 양쪽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BD의 제곱은 밑에 삼각형을 쓸게요. 그러면 3의 제곱 9, 그 다음에 2의 제곱 4, 마이너스 2배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C예요. 근데 코사인 C가 몇이죠?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 3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럼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이 결과가 나오죠? 17 나오네요. 이게 BD의 제곱입니다. 근데 위의 삼각형 ABD를 가지고 다시 뭘 써버리게 되면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게 되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다가 알파 베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A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5분의 3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알파 베타 곱한 게 지금 우리는 이미 5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얘 5니까 얘랑 얘를 약분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몇 나오는 거죠? 17이라고 나올 테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1 나오겠죠. 그쵸? 다 됐네요.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1이라는 걸 뽑아냈으니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따라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일 테니까 얘 11이고요. 이거 10 될 거라서 얘 두 개 더해서 못 씌워버리게 되면 루트 씌워버리게 되면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뭐 특별히 그렇게 어려울 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쵸? 네. 그냥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쫄지 말았어야 될 문제인데 삼각함수에 대한 해석을 보고 쫄아서 아마 정답이 이렇게 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네. 이제 우리 아직 14번이랑 15번 객관식이 좀 남아있는데 네. 그냥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나머지 이론 설명 좀 할 게 있어서 14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